저는 4년 전에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2년간 운영했었고 월 매출이 8천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입 판매 형태를 경험해 본 거죠. 그리고 현재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처음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왜 좋은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상품 선정입니다. 흔히들 상품 소싱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은 중국 1688 사이트로 물건을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제품을 처음 수입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제품을 소싱하여 판매하는 데까지 루트는 이래요. 키워드 및 경쟁 강도를 분석하여 제품을 선정한다. 1688에서 내 기준에 맞는 제품을 찾는다.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하여 구매를 진행한다. 배송 대행 업체로 상품을 받는다. 업체에서 검수가 끝나고 이상이 없으면 국내로 보낸다. 받은 상품을 체크하고 촬영을 한다. 촬영한 사진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집행하여 판매를 한다. 이 과정을 다 거치는데 처음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게는 한 달, 많게는 두세 달까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제품을 한 개만 들여오는 것도 아니고 납품종을 다량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트렌드도 신경을 써야 하고 시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 선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광고를 태우기도 쉽지 않고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선정할 확률도 높지 않겠죠. 그래서 완판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해외 구매 대행은 어떨까요? 구매 대행은 재고를 두지 않습니다. 위와 비교해서 루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키워드 및 경쟁 강도를 분석하여 제품을 선정한다. 타오바오를 통해 기준에 맞는 상품을 찾는다.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가공한다. 상품을 올려 판매를 시작한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제품 하나를 선정하여 올리는데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24시간 내로 제품 한 개는 올릴 수 있는 거죠. 상품을 고르는 감각을 기르기에 정말 좋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입은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병행 수입 같은 경우 위의 가정처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수입해 올 때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광고까지 집행한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 시작할 때 들어가는 돈이 아예 제로입니다. 물론 구매가 일어난다면 결제를 해야 하겠지만 그거는 판매의 단계니까요. 낮은 리스크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해볼까? 같은 마음가짐이라면 대부분 그만두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은 금이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는 포장입니다.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직접 포장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3PL, 4PL 같은 형태가 많이 나왔지만 이것도 물건을 두는데 창고료가 발생합니다. 창고료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 판매가 더더욱 안 되게 되면 창고료라는 고정비가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전체로 계산했을 때 제품 하나의 마진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창고료를 아끼고자 물건을 빼서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을 차지할 뿐더러 구매가 일어나면 직접 포장을 하게 되고 번수가 조금만 늘어도 포장 시간이 계속 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판매도 초보이기 때문에 판매에만 신경을 써도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유입 데이터 분석도 해야 하고 광고 효율도 봐야 하고 이벤트나 기획도 해야 하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포장에서까지 시간을 뺏겨버리면 판매에만 신경 썼을 때보다 판매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럼 구매 대행은 어떨까요? 해외에서 배송 대행지로 바로 제품을 배송시키고 배송 대행지에서 검수를 끝낸 뒤에 바로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합니다. 그럼 포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무재고 사업이기 때문에 CS는 사입보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재고를 두지 않는 것 자체로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혹시나 제품이 궁금해서 우리 집으로 물건을 보내서 직접 보고 다시 고객에게 보낸다면 이건 해외 구매 대행 형태가 아니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는 초기 자금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입은 한번 가져올 때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외 구매 대행은 초기 자금이 안 든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판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삼아 해보는 건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사업의 확장성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입해서 파는 게 월등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제 생각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서 제품을 잘 보는 감각을 기르시고 판매의 기술을 키워서 고객의 니즈가 있는 상품을 찾아 사입을 하면 잘 팔릴 확률은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매 대행에서 사입으로 이동하는 루트를 밟아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외에 플랫폼 사업으로 방향을 키울 수도 있고 유통이나 여러가지 인사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저도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제외하고 3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요. 모두 구매 대행을 하다가 얻은 인사이트로 오픈한 사업이고 각 사업이 모두 생각보다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과 비교해서 구매 대행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초보 셀러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장기적으로는 사입이 확실히 좋은 게 팩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단점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